네, 안녕하세요. 곧 이제 설날이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제 유튜브 열심히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술가들은 어떻게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예술가들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물론 예술가들은 우리 일반인들과는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천재의 직관, 삐뚤어진 광기, 퍼 담을 수 없는 욕망과 열정, 그러면서도 그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모습, 순수한 이러한 것들이 예술가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늘 남과 다른 영감이 번쩍이는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예술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켠에는 가슴 아리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해요. 오기스트 로댕의 제자 까미유 글로델이 그랬고, 파블로 피카소의 아내 제클린이 그랬고, 모딜리아니의 아내 잔느가 그랬고, 앤디 워홀의 애인 에디 쉐즈윅이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슬퍼하고 열정에 가득 찼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술가들이 남과 다른 그러한 인스피레이션을 영감을 갖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영감을 받는 대상, 그 다음에 그들이 영감을 받는 습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그들이 늘 만나고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친구,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친구는 아직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대상에서 영감을 얻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시연하면서 그림을 그릴, 제가 이 수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러한 자그마한 수석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문양을 보고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하기로 해요. 그것이 보통 이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습관이 되겠죠. 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보통 남과 다른 어떤 작품을 해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꼭 영감을 얻으려고 날짜를 정해놓거나 시간을 정해놓거나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어떠한 영감을 내가 얻어서 작품에 몰입해야겠다라는 어떠한 욕심도 가지지 않아요. 어느 날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 날 내가 느끼는 거고, 글을 어느 날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영감이잖아요. 오늘 그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수석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거를 우리는 주역에서 이소견대라는 말을 해요.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본다라는 뜻인데, 원래 이 말은 미리 작은 일을 세밀히 관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큰 일을 예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양미학에서는 미술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소견대는 이 작은 것 하나로
큰 세상을 표현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모래에서, 작은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지를 느끼며 이 작은 손 안에 무한을 쥐고 찰나 속에서 영원을 품는 거예요. 이소견대. 여러분들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들은 꼭 가슴속에 품어서 다음 시간에 제 유튜브에 댓글을 주실 때 이런 것도 좀 주셨으면 참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작은 것 하나로 시작한 천지를 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기로 해요. 저는 이 자그마한 돌 하나를 보고 굉장히 먼 어떤 바닷가를 느꼈어요. 이 부분은 하늘에 막 그런 웅계 구름이 있고, 요거는 겨울 모래사장에 이렇게 막 바위들이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러한 느낌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특이한 기법을 맨 처음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고 만약에 궁금하면 댓글을 달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할 거예요. 요 밑에를 조금 내가 모래사장이라고 느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뭔가를 좀 뿌려서 수채화지만 좀 어떤 효과를 좀 주고 싶어요. 근데 손으로 뿌리지 않고 이렇게 칫솔로 여기 은은하게 뿌려질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제가 지금 뿌려주면 나중에 보면 아주 특이한 효과가 나타나요. 무언가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실을 이렇게 줘요. 근데 맨 위에는 좀 짙게 하기 위해서 줬고, 그 밑에는 물을 살짝 한번 발라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물을 살짝 한번 이렇게 칠을 하면 아까 무언가를 뿌렸던 것들이 굉장히 재미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구상이라기보단 비구상에 좀 가까운 그림이 돼요. 반추상, 반구상 이런 식으로 불려지게 되죠. 약간 무언가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 그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조금 들어서 조금 세워주면 또 물감이 약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또 하나 이제 특수한 기법을 쓰는데, 보통 이제 화방에 가면 이렇게 모델링 페이스트라는 걸 팔아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공사판에 가면 뭐 빠데 칠한다 그래요. 빠데. 근데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퍼터죠. 퍼터 작업할 때 저 모델링 페이스트하고 이 색 내가 원하는 물감을 섞으면 잘 섞여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닐에다가 물감 섞은 걸 놔서, 요거는 이제 저만의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붙이면 굉장히 물감층이 두껍게 떨어지겠죠.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이런 식으로 또 짜고 또 좀 짜고.
어떤 컴포지션 관계에서는 너무나 간격이 똑같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뭔가 물감층이 두께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돌에서 받는 이러한 느낌을 나는 이러한 작업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과슈라는 게 있어요. 또 과슈, 수채화 화이트 물감은 칠을 하고 나면 다시 밝아져 버리니까 그거는 사용하시는 걸 내가 권하고 싶지는 않고, 요렇게 과슈라는 것이 있는데 과슈를 타서 이렇게 부분에다가 넣어 주는 거예요. 아직 마르기 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물감을 넣어 주는 거예요. 막디에를 위해 이렇게 과슈를 칠하면 얘들끼리 물감이 안 발랐기 때문에 은근한 번짐이 있어요. 은근한 번짐. 아름답죠, 되게. 나만 아름답나? 이렇게 굉장히 아주 재미나요, 작업들이.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은 뭐 맨날 똑같이 나는 닮지 않는다 뭐 그런 스트레스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모래사장이 밤하늘 같기도 하네요. 나는 왜 이렇게 밤하늘 그리면 가슴이 설레이는지 몰라. 이렇게 약간 떨림을 줘, 일부러.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수채화기 때문에 물칠이 된 상태라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보면 하레이션이 좀 많을 수도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서 봐주길 바래요. 자, 이렇게 됐으면 좀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한번 쫙 하면 어떤 건 번짐이 강해지죠. 이렇게 스프레이를 주면, 스프레이를 줬을 때의 느낌이, 그러면 얘가 너무 강하다 라고 판단되면 다시 저쪽도 좀 강해지게끔 과슈를 빨리 잡아서, 나는 안 그런데 너만 튀어, 나도 티를 내. 그러면 서로가 잘 어울리고 있어요. 잘 어울리고 있어요. 이럴 때 화면을 조금 또 흔들어도 괜찮은데 너무 멋부리는 건 안 좋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아래는 그냥 마르게끔 놔두고 이제 그 위에 작업을 자유롭게 하면 돼요. 물을 한번 전체로 한번 이렇게 연한 색으로 발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연한 색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롭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늘 나랑 만나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교수님 쫄지마. 그리고 막 울어요. 쫄지마. 이런 거 작업할 때는
그냥 이렇게 즐겁게 하시면 좋아요. 즐겁게. 거의 모노톤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 또 한 가지 모노톤이면 재미가 없어 이게. 그래서 약간 다른 색 느낌도 잡아주는 것도 좋은 그림의 요소예요. 그냥 아주 이미 좀 재미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먼 어떤 산이 있다라는 걸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 색으로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색들이 이렇게 조금씩 겹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밑에 있었던 색은 반드시 포함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상하의 하모니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어울리게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 혼자만 튀는 거는 안 좋아. 낭중지추. 자기가 어떻게 막 좀 못된 거를 감추려고 호주머니에 송곳을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아. 잠시 후에 그 송곳이 호주머니를 뚫고 나와. 낭중지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돌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마르기를 좀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이 갖고 있는 문양들을 집어넣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거 작업할 때 꼭 그렇게 돌에서 느끼는 감정은 똑같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작가의 의향이 더 중요해. 자유분방하게 하셔도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언가가 꿈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죠. 붓질을 빠르게, 경쾌하게 툭툭툭툭 치면서 재밌어요, 이런 거. 작가가 갖고 있는 그때의 그 기분대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러면 재미난 비구상이 된 것 같아요. 반구상이. 요거를 이제 테이프를 한번 뜯어보면 그림 감상하는데 좋을 거예요. 내가 수채화 할 때 꼭 테이핑을 가해하라는 이유가 이 이유에서요. 이렇게 하면 그림을 액자를 넣지 않아도 그림 감상하는데 좋은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테이프를 걷어내면 어머나 그림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돼.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그림이 끝났어요. 오늘. 자, 긴 시간 보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채화로 다 완성된 작품에서 좀 더 보완을 할 때는 이런 오일 파스텔이 있어요. 오일 파스텔을 부분적으로 찍으면 그림이 아름다운 색깔이 등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름다워져요. 색이 조금 있음으로 인해서 그림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지게 되죠. 이런 것이 그림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돼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네.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부분 뭐 말라가면서 좀 기다리고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편했겠지만 내 마음에는 조금 이렇게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영감을 어떤 각도에서 어디에서 캐치했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자연물에서 얻었어요. 이 자그마한 수석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화했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안에 화초를 보고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과 같이 있는 분들은 반려동물 하면서 이렇게 뭐 뒹굴고 놀면서 또한 그러한 영감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이런 것도 중요한 거라고 가슴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그림 생활에 폭이 넓어지는 활동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로 해요. 안녕히 계세요.